반갑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음성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항상 이야기하듯이 좀 시황 간략히 이야기를 하고 요즘 좀 시장 분위기가 한 2주 전부터 좀 묘했습니다. 작년 방송에서 좀 묘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 금요일 날은 홍정욱의 날이었죠. 그래서 일단 뭐 대선주들이 금요일 날 좀 활발하게 움직였고 테마 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테마 순환 대선주 어떻게 볼 것인지 좀 순환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은 지수 참 많이 힘들어요. 일봉상에서 기술적인 흐름 뭐 고만고만한 느낌이 들어요. 기술적인 흐름을 잘 타고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장중에 보면은 플러스 0. 마이너스 1 코스피도 뭐 1.5%의 변동성, 그제는 좀 변동성이 컸죠. 목요일 날은 고점이 1. 마이너스 1.3 뭐 2.5%의 변동성을 만들고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좀 더 변동성이 큰데 지수를 장중에 흔드는 모습이 좀 많이 보입니다. 지수를 장중에 흔드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좀 수급을 볼게요. 먼저 외인들 선물, 외인들 선물 수급. 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선물 매수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매수 분위기였어요. 지난주는. 네, 지수의 흐름이 외인들의 선물과 선물의 변동성은 작지만은 지수의 변동성은 외인들의 선물 흐름과 맥락을 좀 같이 합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막판에 이렇게 빼놓으면서 장중의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급을 보면은 수급도 마찬가지죠. 기관들도 좀 혼조세에 왔다 갔다 하고 외인들도 반등시켰다가 막판에 쏟아내면서 선물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수 변동성을 만들고 코스닥은 외인들 매수가 좀 셌습니다. 1,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막판의 물량을 좀 그러면서 장중의 변동성을 좀 한쪽 방향보다는 양쪽 방향으로 변동성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집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옵션 구조로 볼 때는 외인들이 흔들면서 옵션을 개인들이 사고 있는 옵션들을 콜 옵션들을 좀 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은 당일날도 금요일날도 외인들이 콜 매도, 푼 매수, 개인들은 콜 매수 쪽에 비중이 좀 컸죠. 누적으로 보더라도 누적으로 보면은 270까지 콜 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얼추 요 구조로는 272에 리밋이 걸려 있어요. 리밋. 제가 267로 마감을 했어요. 선물로 볼 때는.
외인들이 다 푼 매도를 하다가 이 두 라인은 이제 푼 매수를 좀 늘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위로 이제 올라가던 열어놓고 있었던 상황을 여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제한적인 상승으로 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직은 이제 뭐 1주, 2주가 남았으니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외인들은 선물을, 매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과연 옵션을, 지수를 흔들면서 개인들의 콜베팅 물량들을 외인들이 뺏어가느냐 못 뺏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 정도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은 잘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고, 91선 주봉 20선에 올랐죠. 그 다음에 200일선, 400일선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위에 1200일선까지 있어서 이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나름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돌파를 시도해야죠. 돌파했다가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좋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장 중에 변동성을 만들고 흔드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개인들의 물량들을 좀 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옵션 구조를 좀 볼게요. 대신증권 거. 얘들은 일단 여기서는 상방이에요. 얘들이 보는 모습은. 개인들도 옵션 구조는 상방이고, 개인이 이거죠. 개인들, 금융 투자애들은 이제 옵션은 상방이고, 개인들은 이제 옵션도 이제 상방인데 280 이상 보고 있는 거죠. 80 이상.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고, 외인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인데 과연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이냐, 선물 구조하고 같이 맞물려서 얼마만큼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수를 올릴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좀 다른 게, 그래프는 증권사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개인들은 선물 합성이 상방이에요. 외인들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여기 좀 더 잘 표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위에 리밋을 걸어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익 곡선은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선물 매수세가 있어서 위를 보고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인들한테 수익을 많이 주지 않는 구간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금융투자애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외인들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외인들의 일단은 포지션과 수급에 초점 맞춰서 흐름을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코스닥의 좀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코스닥. 이틀 동안, 어제 목요일날 변동성이 좀 컸어요. 그죠? 4%, 5%, 4.5%, 4.6%는 넘는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 만들어 놓으니, 참. 근데 조금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죠. 코스닥은. 이격 벌어져서 횡보시키고, 이격 벌려놓고, 눌러놓고, 이런 모습이에요. 장기 이평선 다 돌파해 놓고 1200선까지 돌파해서 거기 이제 안착하려는 모습이죠.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이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돼요. 650까지 찍고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올랐어요. 어쨌거나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은 변동성 구간이면서 이 장기 이평선과 매물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변동성 횡보 구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야 돼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변동성은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종목들은 뭐 쭉 올려놓고, 종목은 쭉 올려놓고, 위에서부터 저건 이렇게 막 흘러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수는 그러기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돌파를 시도하고 매물대 넘어섰으니까 이후에는 변동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일정 기간 조정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상대적으로 랠리를 못했었던 코스피를 외인들이 좀 만들어갈 여지는 있겠죠. 핸들링 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뭐 옵션도 코스피가 3월부터 해서 2달 동안의 변동성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아졌었거든요. 여기하고 이 4월달 변동성 때문에 2달의 변동성 때문에 옵션 프리가 엄청나게 높아졌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5월 만기가 지나고 나니까 여기 이 시점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조정이 많이 돼가지고 양매수 전략이 상당히 괜찮은 시즌이 됐어요. 딱 2달 걸리네요. 이게 양매수 시즌. 그거를 보면은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중 변동성은 있더라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시장의 안정화를 이제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몇 가지를 놓고 보면은 뭐 이제 옵션 구조로도 프리미엄 가격 구조로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죠. 대변수나 기타 등등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외인들이 만들어가는 이제 포지션과 옵션 가격 논리와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시장의 변동성이 2달 동안에 커지고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그 큰 변동성들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기술적인 흐름을 타고 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금요일날은 홍정욱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홍정욱의 날이었어요. 김종인이 야권에서는 딱히 두드러지는 대선 주자가 없다. 다 팽이다. 그런 바람에 홍정욱이가 주목을 받았는데 본인은 아무 얘기 없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주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대장은 KNN과 이제 고려산업이었고요. 고려산업. KN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고려산업.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항마일 수 있는 이제 여당에서 이낙연 종목이 좀 움직였고 야당에서는 윤석열이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윤석열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윗골이 만들어지고 여기 부산 시장 후보인 김세연이 종목들도 움직였고 김부겸이 종목들도 움직였고 중간중간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승민이 종목도 조금 움직였고 그리고 이낙연 종목 중에 요즘에는 선별적인 움직임을 좀 자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남선알미늄이 지난주에 좀 움직이다가 그죠? 크게 못 가고 그다음에 우리는 금요일날 남아토건을 공략을 했어요. 수요일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남아토건 상대적으로 이제 이낙연 종목 중에서는 좀 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자 계속 봐야 돼요. 홍정욱이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결과적으로 봐야 되지만 기대감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안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야권의 대안으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둘 다 뭐 기업도 괜찮아요. KNN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프렌지도 그렇고 뭐 디지털 조선도 그렇고 괜찮은데
과연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지 될 거고요. 좀 해보셔야 될 거고. 자, 한번 수급이 들면은, 갭을 많이 뛰면은, 이전에도 4월 말에도 상한가를 갖다 갭 떠서 음봉으로 눌렀잖아요. 그죠? 눌렸어요. 예, 시장이 변동성을 주고 분위기가 좀 꾸리꾸리해진다 그러면은 항상 대선주나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개별 이슈나 테마성 개별 이슈 움직임 외에 이거나 아니면은 테마성 수급 돌던 애들보다는 이제 대선주 쪽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갭 떠서 음봉으로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약하게 시작을 해서 한번 추가 파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주시해 보셔야 되겠죠. 추가 파동 나오면은 아마 뭐 연상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연상 가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십자봉이나 이렇게 이런 양봉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뭐 옆에서 대안이 없네 얘기한 거지 뭐 홍정우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치기로 갭 띄어서 이렇게 먹고 빠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홍정희가 그래 나 관심 있어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연속성은 보일 수 있겠는데 그러한 멘트가 나와서 움직인 종목은 아니었어요. 금요일 분위기에다가 김종인이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이제 수급이 돈 거죠. 그냥 수급이 돈 거죠. 특징적인 건 KNN의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뭐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10억 이상 되는 건 아닌데 그 전보다는 좀 두드러진다는 거 좀 특징적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이제 내일 아침에 시가 이후의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시가가 약하면서 매번 이야기하자면 파동 저점 시가가 약하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온다 거래 감소하면서 파동을 좀 노려봐도 될 만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봉으로 딱 들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아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딱히 월요일날 테마성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뭐 정책적으로 뉴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와요. 디지털 뉴딜 얘기가 나오고 뭐 전기차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수소차도 같이 움직였고 그 외에 이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한동안 안 움직인 애들이 있었어요. 전기차도 잘 안 움직였어요. 한참 됐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일 대선주들의 흐름이 약하다. 혹은 파동 나왔다가 한번 피어서 먹튀 현상이 벌어진다. 파동 나왔다 윗꼬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특징적인 것들은 또 초반부터 움직이는 애들보다는 초반에 떴다가 시간차를 두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여요. 건설식에 나오는 종목들을 보고서 이제 매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검색식 나오는 거 보고서 아침에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중간에 분봉 눌림목 들어가서 매매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흐름 잡고 있는 종목들이 보통 2시간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11시 이후부터 흐름을 만들어가는 애들이 요즘 최근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좀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였어요. 아침에 너무 조급하게 장중 매매를 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시장 특징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야지 될 거로 보여지고요. 얘가 아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낙연 종목들도 좀 움직일 거예요. 윤석열 종목도 그렇고
뭐 윗꼬리 메우는 양봉이 작던 것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종목들은 좀 더 많기 때문에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양봉 만들었었으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근데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애가 좋을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난주 이제 후반에는 이제 남아토건에 눈에 들어와서 금요일 날 매매를 했었던 거고요. 자, 대선주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야권에서는 또 이제 이후에 또 얘기 나올 사람이 유승민이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유승민이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고 그러긴 하지만은 종목이 몇 개 안 되는 애들은 이제 한번 움직이면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동안 수급이 돌다가 말았었던 게 이제 5G도 돌다가 말았고, 그죠? 전기차도 있었고, 전기차 중에 지난번에 이제 봤었던 게 삼화전기였잖아요. 우리 공방 때. 그죠? 삼화전기가 며칠 올라가다가 우리 그냥 약수익 정도로 수익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자리가 좀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양봉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윗꼬리가 만들어지다.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요, 자리는. 눈여겨볼 이제 시점이 되었어요. 거래도 많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주중에 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수급이 강했었던 애들이 우리도 이제 계속 매매를 했었던 거지만 유니온 모티부터 해서 계속 매매를 했었어요. 몇 번을. 유니온 모티가 대장격이었는데 목요일 날도 제가 저녁 방송에서 했지만 그다음에 금요일 그다음에 티플렉스로 돌았다가 유니온 모티 노바텍에서 티플렉스와 포스코 엠텍으로 돌았다가 그죠? 근데 음봉 나왔죠. 시간대로 올랐다 떠서 음봉으로 누르고 그런데 대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뭘로? 세노텍으로 바뀌어 버렸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부담인 거죠. 핸들링 하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가 있는 종목으로 순환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거래대금 별로 없던 녀석이 1000억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세노텍. 금요일 날의 대장은 세노텍이었고 한국내화는 뭐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한마디 또 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의 흐름을 봐서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올라왔었던 대장격인 이제 세노텍이나 캐시코트렐도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코트렐도. 이제 새롭게 올라온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돌 가능성도 있겠죠. 왜 대장이 쉬어가면은 이제 동생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죠? 대장의 흐름과 같이 좀 보셔야 될 거고요.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은 좀 부담이죠. 부담이기 때문에 움직여도 강하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 추세가 막 꺾이거나 그러진 않고 일정 부분 위에서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꾸 꼬시면서 유지시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윗꼬리 만들고 이게 무슨 만들어야지 위에서 물량을 세력들이 일부 소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트럼프가 그래 진핑아 그래 우리 너하고 나하고 좋게 지내보자. 뭐 갈 거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잘 살아보자. 이러면 이제 훅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성향으로는, 그 자리 성향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둥아리 놀림에 따라서 이제 단발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후발 주자들이 좀 더 강한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두시고 좀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아베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특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 5 쪽에서의 이제 수급은 되게 이제 한 번에 쭉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선별적인 움직임. 이제 한 번에 움직이면 좋을 텐데, 오이솔루션하고 서진만 움직였어요. 5G 쪽에서는. 개별주로는 전파 기지국이 아침에 좀 움직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물량 쏟아내고서 기간을 막판에 좀 밀렸어요. 금요일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을 시키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뭐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거래량의 흐름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LNC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좀 특징적인데요. 사실 LNC바이오는 우리 수급 매매로 이만큼을 먹고 나왔는데 이후로 여기서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놓쳐버렸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엄청나게. 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외인들이. 막판에 CLS에서 3만 개가 들어오면서 종가를 올려놨죠. 그죠? 종가 올려놓는 경우는 이제 개파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기서는 무리하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막 개파락하면은 아마 이렇게 양보 한번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세 매수 보유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갭을 갭 많이 뛰면 음봉입니다. 무조건 음봉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종가를 띄워놨기 때문에 종가상 띄워놨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수익 챙기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서 시가가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시가 빠지면은 일정 부분 물량 소진시키는 거 보고서 개파락했다가 양봉 들어주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아요. 그거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이제 수급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 두셨다가, 그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 흐름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파동을 노려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보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 종목 매수 보유했다가 흘러내려오면은 안 되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그런 관점에서는 좀 여기 볼만 합니다. 금요일날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었어요. 네, 코스닥 쪽은 외인들 좀 수급이 들어왔었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올려놨죠. 셀트헬스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HLB하고, 시제는 빼놓고.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요일날 많이 뺐었으니까. 지금 일단 테마들은 순환을 해요. 테마들은 순환을 하는데 장중에 특히 코스닥이 이러한 모습이 잘 안 가고 음봉으로 누르고 찍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선주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고요. 지수와는 조금 상반되게, 물론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정책주들과
그동안에 지수가 상승할 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테마들이 있어요. 이 지수가 움직인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은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왔던 거지만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전기차도 있고 5G도 있고 IT 부품도 있고 기관들 들어오면 주로 이제 먹거리 삼아서 들어오는 쪽입니다. 그럼 지수는 코스닥 쪽의 지수는 일정 부분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 있어요. 기관들 들어와가지고 이런 섹터들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런 섹터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개별주 쪽은 이제 수소차 쪽 움직임이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 빠지면서 기관들 빠지면서 이 코스닥이 좀 변동성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대선주 쪽 좀 1번 좀 보시고 대선. 일본 수출 규제는 약할 거라고 봐요. 일본 수출 규제는. 왜냐하면은 지금 결과는 나왔거든요. 1년 전에 우리 시장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은 결과는 나왔어요. 뭐로 나왔어? 지네가 자충수 둔 거죠. 지네 무덤을 지네가 판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단발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또 작년처럼 그렇게 강하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대선주 쪽 초점을 맞춰서 보시거나 정책, 뉴딜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을 엄선하고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결과적으로는 지 무덤 지가 판 건데 아베가 우리나라 망할 것이라고 방방 뜨던 인간들 조용하죠 당연히.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일본 따라가고 붕괴된다고 떠들던 인간들 다 어디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디 짱 박혀 있나 봐요. 지금 현재 중심에 있는 테마는 앞으로는 2년 대선 시즌은 계속 봐야지 되는 거고 대선주는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외에 뉴딜 관련된 거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제약 섹터들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계속 그거는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백신과 치료제 관련 쪽은. 코스닥이 변동성은 있어도 강했었던 배경이 그거잖아요. 코스닥의 월봉으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일봉상에서 제가 박스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변동성은 있더라도 박스권 흐름. 월봉상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 나오겠죠. 박스권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월봉 볼린저 밴드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테고 월봉 20선도 아래에서 이렇게 될 테고 이만큼의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생긴다 그러면 좀 클 수도 있죠. 아래로는 뭐 마이너스 4% 뭐 작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십자봉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패턴이죠. 그죠? 일봉에서도 이 정도 올려놓고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났으니 변동성 가지면서 매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코스피는 아직 못 올라왔어요. 월봉 20선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그러한 모습을 만들 때 코스피는 코스닥이 상승할 때 코스피는 약했잖아요. 코스닥이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의 변동성을 만들 때 코스피가 오히려 외인들이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 좀 더 흐름을 봐야지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제 글로벌 이슈와 외인들의 이제 만기 지나면서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외인들이 지금 이거는 뭐 전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촉으로는 외인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주에 흔들면서 강하게 위쪽으로 코스피를 땡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만기 주에. 아니면 만기가 지나서라도.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그냥 촉과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뭐 다른 변수나 데이터로서 확인된 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한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어요. 그거는 뭐 이제 만기 전후로 이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겠고요. 하락하기 전 자리가 여기 근 1년 동안 이 자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 번쯤 눌러줘야 되거든요. 돌파를 해서. 코스닥은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코스피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한 번쯤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되셨죠? 자, 4월 4월 하락하고 나서 4월부터 해서 4월 달에는 회원 이야기처럼 뭐 한 45% 가까이 수익이 나고 5월 달은 40% 정도 났는데 이제 매매 일치 그대로 이 회원님도 5월달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으신데 얼추 4월 10일부터라고 했으니까 10일에서 5월 초까지 그 정도 났다라고 한 거니까 5월 한 보름 정도까지 나머지 보름하고 이제 6월 가서 시점이 다르니까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어느 정도 나셨는지 일단 뭐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지금은 유동성이 품반 장세니까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어요. 변동성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8조 원, 코스피가 14조 원, 코스피가 컸죠. 금요일날은. 그래서 원금이 적다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이제 뭐 단기 매매, 급등주, 테마주, 단기 단타 집중하시면 될 거고요. 테마주, 단기 단타 집중하고 원금이 크신 분들은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단기 매매 하려고 하다가 종목들 보면은 어떨 때는 막 그 포트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트 종목 산다고 이제 잔잔한 거 이제 자리 잡히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금이 없는데. 왜 안 갈까 기다리다가 손절하면 탁 올라가. 근데 원금이 없으면 전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스윙 포트까지만. 원금이 크면은 충분히 이제
포트를, 중기 포트를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거 하다가 자꾸 이 포트들도 막 급등하거나, 최근에 이제 한 4종목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3종목이 상한가고, 금요일날, 목요일날 막 급등을 했어요. 또 하나가. 그 다음에 포트 종목 이야기하면 그걸 또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고, 전적으로 내가 원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집중할 거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할 거에만.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 뭐 수익과 좀 자금 여유가 크다 그러면 이제 중기 포트 가져가면은 이제 최근에 수익 특수건설 130% 수익 챙겼듯이 그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바닥부터 저점 대비 올라온 거 폰 종목들이 되게 크죠. 적어도 2배, 3배, 4배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있으니까. 뭐 바닥에서 매수했을 때를 전제로 보는 거지. 근데 포트 종목들은 지금 뭐 다시금 다 올라와서 신고가 만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해서 나는 원금이 없다 그러면 전적으로 지금은 이제 유동성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 집중. 단기 집중. 좀 난 자금 여유가 있다. 그럼 뭐 스윙이나 좀 1억 이상 된다. 그럼 뭐 중기 포트까지 포함을 해서 가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일요일날 저녁 방송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내일하고 모레하고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공개 방송 가능하신 분들은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6월 한 달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